자, 황금 선박. 네네. 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풀려났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죠. 자, 예. 김경수 도지사 지금 재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스크린 해보셨나요? 이제 항소심은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제 시작.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항소심 뭐 한참 진행을 해야 될 거고. 음. 그러나 이번 보석은 뭐 예상이 됐던 바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난번 1심 판결의 논란이 워낙 크기도 했지만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아니,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명백히 없잖아. 현직 지사가 도망을 가겠어요. 뭐 그렇다고 감옥에 있는 드루킹하고 접촉을 하겠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보석 결정을 내린 거고, 그 일주일 전인가 지난번 공판 날 그날 결정을 안 내리더라고. 근데 기각할 거면 그때 바로 기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좀 있으면 되겠구나. 그거보다도 예상도 그날 되고. 결정할 수 있었는데 하필 박근혜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시점. 이 시점에 맞춘 거 아니냐 법원이 일부러. 일단 그렇게 해서 김경수에 대해서 보석을 내려주고 박근혜 구속이 만료돼서 박근혜로 하여금 형 집행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만든 거 아니냐. 야, 김경수 한다. 풀어줬으면 씨발 딜이다 약간. 저기 박근혜도 풀어줘야지. 이 논리가 나오게끔 네. 밑바탕을 근데 깔아준 거 아니냐. 박근혜 형집행정지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은 이게 형사소송법에 형집행정지는 사유가 쭉 열거돼 있어요. 그게 이제 형을 집행했을 때 건강상의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네네.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요게 이제 사유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밖에는 지나치게 고령일 때, 그리고 부양해야 되는 부모나 자식이 있을 때, 부모가 너무 나이가 많거나 너무 어리거나, 내지는 출산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임신을 했거나, 네네. 이런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사유는 1번에 해당하는데 네. 허리 디스크가요, 생명이 위태로운 건강상의 위험은 아니거든. 이게 잠시 이제 그리고- 집행을 정지하는 거죠. 그리고 네. 그동안에 이 특혜 형집행정치 논란이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 법원에 검찰에서 형집행정지에 대한 심사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해야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지는데 네네. 그 심사- 윤석열 형이 결정. 최종적으로는 최종적 결재권이에요. 근데 심사위원회는 이제 외부인까지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암 환자도 그 초기 일기 암 환자는 잘 형집행정지를 안 해줘요. 그리고 요즘에 통원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그 구금 시설 내에 치료 시설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박근혜 얘기 들어보니까는 법무부 장관이 일일 보고 받는다더만 박근혜 건강 상태에 대해서 멀쩡하대, 운동도 잘하고. 아니 건강이 더 좋아졌대요. 주진우 기자 취재했는데 그래서 저게 내가 보기에는 실제 형집행정지를 기대한다기보다도 일종의 정치쟁점화 시키는 그 효과를 노리고 한 건 것 같고, 그 형집행정지 신청서에 보면은 1번은 뭐 살을 내는 듯한 아픔이 어떻고 불에 타는 듯한 아픔이 어떻고 아무튼 아프다가 1번이야. 네. 2번은 뭐냐면 국민통합이야. 이거는 이제 일종의 정치적 워딩이거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한테 지시하고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한테 지시하고 이래가지고 형집행정지를 풀어주면은 네. 다 직권남용이에요. 그렇게 그러네.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만 형집행정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사면하고도 다른 거야. 네네. 근데 마치 이걸 사면인 것처럼 대통령한테 무슨 결자해지 어쩌고 저쩌고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이게 제가 잘 몰라서인데 형 집행 정지하면 잠깐만 정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될 수 있죠, 계속.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유가 취소되지 사유가 않는 한. 사유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럼 거의 뭐 석방이랑 비슷한 거라고 그렇죠. 봐도 뭐 되겠네요. 인신이 석방되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그러나 예. 뭐 이제 형은 남아 있는 거고. 형은 근데 남아 있고. 예. 그래서 저걸 보고서 문 대통령이 결단을 하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법무부 장관이 했던 황교안이 가고 있어. 황교안이는 알아요, 이게. 말이 안 불가능하다는 거를.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거는 순전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네. 이걸 정치쟁점화 시켜서 자기들의 세를 결집시키고 저 뭐 잔인무도한 문재인 정권, 극악무도한 문재인 정권. 그러면서 한다는 워딩이 뭐 여성이 나이도 많은데 네. 뭐 고령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일종의 이제 뭐 정서적 접근을 하는 거지. 근데 말도 안 돼요. 저게 형집행정지가 성립된다는 게 100%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법적으로만 따지면 안전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건데. 이제 이 씨발놈들이 과거에 뭐 법을 능가해서 무슨 일이든 다 했잖아요. 무슨 특혜든 다 만들고 그런 시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 공화국 인민들이 되지 못했어. 옛날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특혜를 달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촛불혁명 겪고 나서 여전히 그들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줘야 합니까?
근데 나는 그거보다 이 사람들도 나는 안 될 거라는 건 알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어쨌거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자한당의 지금 지지층 가운데 어쨌거나 이 이른바 태극기 부대들이 엄청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특히 지난 전당대회 거치면서 상당히 이제 내부적으로 흡수가 된 상황인데 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뭔가 한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저는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 음. 헐리우드식 립 서비스라고 봐요. 혹시 결집을 위한 액션이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황교안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게 네. 불가능하다는 그렇죠, 걸. 그렇죠. 평생 검사로 살았고 법무부 장관을 네네네. 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를 이용하는 거지. 근데 박근혜가 석방되면 진짜 황교안한테 좋을까요? 전혀 안 좋아. 좋지 않아요. 아주 이 야권은 아노미 현상이 오는 거예요.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가 석방되는 순간 황교안 최악이에요. 게다가 황교안 별로 안 좋아한다며. 책상하고 의자 안 가져가지고. 박근혜가 석방되면 가만히 있겠냐고 뭐라고 떠들 거 아니에요. 그럼 황교안은 마구마구 흔들릴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결국에. 아니 설사 뭐 그런 틀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박근혜가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자한당에 또 힘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비치기 시작하는 이상 자한당은 훨씬 더 거부적인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 좁은 태극기 부대 지지층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총선에서 뭐 이 민주당 쪽이나 이 이른바 그 범여권 쪽에서 보면 훨씬 더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죠. 황교안 입장에서는 박근혜 지우고 황교안당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네. 박근혜가 진짜 석방돼서 나오게 되면은 황교안당 못 만드는 거예요. 예. 때문에 황교안의 내심은 전혀 원하지 않을 거고 네네. 그러나 이용하기 좋잖아. 황교안 당대표 입장에서는 좋은 수네. 자기 지지층들한테 어필하면서 이용하기 좋잖아. 좋은 어떻게 보면은 수도. 예. 박근혜는 굉장히 불쌍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거든. 형집행 정지라는 거는 네. 사면도 아니고. 그래서 변호인이 그래도 그 신청했으니까. 걔도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유영하죠. 유영아도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변호사. 거고 예. 불가능해요 이게. 근데 이게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유영하도 건강상으로 되게 안 좋다. 네. 그다음에 황교안도 고령에다가 저렇게 뭐 전직 대통령을 저렇게 가다둘 수 있느냐, 몸도 불편하다는데 이런 식의 이제 워딩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누구를 겨냥하는지 보면 알아요. 이게 그냥 왜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박근혜 보고 불쌍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정말 경상도 어르신들한테 가면 그게 정말 정서적으로 공유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불쌍하다고 맞아. 하냐면 네. 아니 맞아요. 그렇게 걱정해주는 고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먹혀요, 아직도. 그거 맞아요. 제가 말하는 예. 건 그 말이 맞다가 아니라 네. 자 그 사람들 정서가 이용한다니까, 뭐냐면은 예. 저희 쉽게 말하면 저희 그 경상도에 계신 저희 부모님부터가 맞아요. 왜냐하면 박정희 아직 어르신들 그런 분들 유경수 되게 많아요. 진짜. 부모가 그냥 죽었다. 그래서 생애 고아인데 네. 그 대통령까지 한 사람을 저렇게 가둬서 되느냐?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나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고아예요. 아니 근데 어쩌라고. 아니 어릴 때부터 이렇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으로는. 근데 그런 정서에다가 어필을 하는 거야 지금 그 발언들이. 맞아요. 저는 유영하 변호사도 지금 제가 봤을 때 황교안 당대표랑 약간 좀 딜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양반도 꿈이 정치. 딜까지는 아니어도 국회의원이 되는 유영아는 거잖아요. 유영아대로 자기 정치.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는 황교안은 거죠. 황교안대로 네. 이제 박근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거고. 제가 예상보다 박근혜는 황교안 계속- 당대표 체제에서 약간 비례 정도 좀 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두고 봅시다. 예, 그건 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뭐 박근혜는 그냥 계속 감옥에 갇혀 있을 것 같고 이용당하는 거겠죠 뭐. 그렇죠. 근데 나는 오늘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 형집행정지 사유, 이게 신청서도 그렇고 황교안이가 하고 있는 얘기도 그렇고 네. 누구보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황교안이거든. 근데 그 말한 얘기, 내는 얘기 그냥 하고 있는 거야. 뭐 이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이건 어차피 안 될 일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가 2012년 대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들 데리고. 근데 어린 동생들 그때 나이가 다 20대가 넘었어요. 이 박근혜도 이미 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고아가 됐다. 이 정서를 최대한 이용했던 게 분명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 어린이는 아닌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성년의 나이인데 동생이 어리다 뭐 자기도 뭐 부모님을
조실부모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는 이런 노년층들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그런 감성팔이한 거지. 감성팔이를 한 것이다. 예,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뭐 박근혜는 뭐 풀려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보면서 이 인간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보석이나 형집행 정지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무슨 될 것도 안 되니까 뭐 탈모를 운운하질 않나. 무슨 뭐 형집행 정지 사유로 1번 허리, 2번 국민통합. 왜 3번 그 일자리 창출 왜 안 넣지? 한번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 아니 뭐 일자리 그런 창출. 식의 사유면 지금 고령으로 이렇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형집행 정지로 풀어줘야 되나? 저는 이번에 근데 그 김경수 도지사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양쪽 당의 그 뭐랄까요 의견들이 너무 좀 재밌었던 게 지난번 MB 이제 풀려날 때랑 너무 정 반대로 둘 다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상황 자체가 좀 저는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 그래서 예. 뭐 나는 그 우리 국민들이 예. 그런 상황을 놓고서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그 코멘트나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이 이 사법부의 판단을 놓고서 늘 그러니까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식의 예.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당 얼마 전에 MB 풀려났을 때 환영한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김경수 풀려나니까 이건 뭐 무슨 뭐 마침 겁박을 했어. 겁박을 해가지고 난 풀려난다 그러고. 아, 저는 좀 아니 근데 웃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예. 이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한 재판장이 차문호 판사예요. 사법농단에 같은, 연루돼 있는 예. 사람이고 네네. 김경수 지사한테 별로 정치적으로 유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뭐가 그걸 겁박을 받아가지고 무슨 뭐 그 보석을 내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그 세간에 떠도는 얘기들이 이러저러하게 있겠지만 정치인들마저 그 사법부 판단을 놓고서 그런 그렇죠. 식의 예. 그 아전인수격에 자기 이익에 맞게 해석을 하는 근데 거죠. 뭐- 이런 건 좀 안 해야 돼. 그게 얼마나 유치해. 거기에 더해서 언론들이 그런데 그런 발언들을 계속 키워주고 그런 프레임들을 작동하도록 이렇게 몰아간다는 것도 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긴 했지만 김경수는 실제로는 뭐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고 도지사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직무 수행의 필요성도 상당하단 말이에요. 여건이 사실은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했지만 박근혜는 형집행 정지가 사실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예요. 네네네. 이게. 근데 이걸 김경수를 풀어줬으니 박근혜도 풀어주는 게 해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자한당의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말도 안 법리적으로 안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게 사실 제대로 된 언론의 보도인데 그 그냥 이 자한당의 프레임 속에서 이야기하는 말들을 그대로 그냥 보도를 해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아니 그나저나 저는 이 드루킹 거는 한번 좀 면밀히 짚어봐야 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렇게 와서 도와주겠다, 밀어드리겠다, 순수한 지지자인 채 접근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등골을 다 빼먹는 이런 똥파리 새끼들, 이런 똥파리 새끼들은 어떻게 정치권에서 제어할 길이 없나요? 이제 아, 뭐 사실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당신들 날 도와주겠다고 인사검증부터 합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죠. 근데 사실은 지역에서 선거 치르다 보면은 그런 류의 그 배경을 알 수 없는 그런 제안들이 많네. 내가 왜 얘기했잖아. 도와주겠다고 찾아와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천지더라고. 나 선거 때. 오. 그 신천지가 아, 후보들 그래요? 사무실을 다 돌았어. 네. 이 사람도 정말 조건이 없어 보이더라고. 아 모든 후보를 다. 네. 내가 알기론 그래요. 네네. 근데 나중에 가고 나서 이렇게 이 그림을 맞춰보니까는 네. 그게 신천지더라고요. 어. 이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선거 때 정치권에도 신천지가 있어요. 선거 때 후보자들은 급박하잖아. 모든 잡고 예, 싶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 도와주겠다 그러면은 일단 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야. 진짜 저 드루킹류의 이제 저런 이 브로커들의 접근도 있을 거고 별의별 접근이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도움 받았다가 그 결과가 좋겠어요? 그 이제 이번에도 뭐 그 드루킹 그 새끼 저기 노트를 찾았는데 노트에 그렇게 적혔다잖아. 김경수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재판에서 손에 덜 본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야 봐준다. 약간 좀. 그러니까 이제 그 메모가 발견됐어. 이거는 이미 다 얘기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아니 걔들은 이제 뭐 다 형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 재판에서 과연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속단하기가 어렵고 선거법은 나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일단은 선거법 위반은. 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 이게 일종의 이제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를 이 도와주길 기대하고 뭔가 이게 자리를 제한하고 뭘 청탁을 받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뭐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뭐 지지자라는 타이틀로 이 후보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하려 하는 네.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 정치권이 그것만이라도 담합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새끼들이 틈타지 않도록 하는. 진짜 이 주워 먹는 새끼들이 많이 너 있나 많아, 봐요. 어마어마해. 하긴 뭐 우리 연예인들한테 엄청 붙거든요, 사실. 연예인들한테 연예인들한테 많이 붙어. 뭐냐면 우리는 저기 봐 이번 저 사건 있잖아요, 저거. 그 버닝썬? 버닝썬 사건도 거의 어떤 사기꾼 새끼가 하나 와가지고 한 뭐 돈 많은 사람 하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지분 줄 테니까 20% 줄 테니까 뭐 등기 회사를 세워놓고 연예인. 그런 식으로 해서 망하면 연예인한테 다 씌워 먹히고 이제 날리는 거지 걔네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권에서도 사람들 달라붙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익을 하나 얻기 위해서. 참 이런 인간들 어떻게 걸러내는 방법은 나 모르겠네. 예. 예. 하여튼 뭐 그 정치적 지지자들 같은 경우 순수했던 때가 있었죠. 노사모가 대표적인데. 예. 예, 순수했죠. 그 그때. 이후부터는 예. 네네. 그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그 정치인 팬 클럽이 있는지 의문이에요. 사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같이 이렇게 국지전이 벌어질 때는 네. 그 동네 지역에서 막 그 사람들이 브로커 역할을 한다고요. 있죠. 예. 그래서 뭐 나는 한 몇 표를 몰아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 뒤에 몇 표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여러 명을 만나면 유혹을 느끼지. 그러면 내가 선거 운동할 거 없이 이 사람들 다 이길 보고 수 살면 있으니까. 된다. 뭐. 근데 그 표가 그 표고 이 표가 저 표고 그래.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 표가. 예, 그러니까 또 2,000표가 있는지 3,000표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형님한테도 좀 왔었나 옛날에? 그건 나도 있었지. 예. 근데 종교 쪽에서? 아니 종교가 아니라 저기 하여튼 선거 때 진짜요? 있었어요. 있구나. 난 그거 보면서 네.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아 이런 동네구나. 이 선거 때만 되면 이 판이구나. 떴다 방식으로 이렇게 장사하는 놈들이 있구나. 그럼요. 와서 돈도 요구하고 자리도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돈도 그냥 대놓고. 근데 나는 뭐 모르겠어. 사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 안 만난다라는 걸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막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상한 뭐 정치권의 똥파리들, 브로커들 같은 사람들은 나한테 접근을 안 하더라고. 당신이 물론 본선에 안 본선에 안 가봐서 모르는 갔잖아요. 아니 근데 이 형이 아니야. 진짜. 근데 본선 안 진짜 가셨잖아요. 저 지난 경선 같은 경우는 민주당 안에서의 경선이 본선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그렇긴 사실은 하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지역에서. 네. 근데 나 쪽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좀 보태고 싶은데 노사모 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팬클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노사모들이 지지했던 건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떤 가치 중심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무현을 지지하는 이유가 굉장히 분명했던 거지. 이 사람이야말로 좀 가장 서민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또 각종 진보적인 정책 개혁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지역의 동서화합이라든지 이 사람의 이제 그런 그 정치적인 히스토리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했고 또 그런 걸 가지고 내부에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SNS에서 이렇게 특히 트위터 같은 데서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이건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좀 찬양. 트위터? 네, 그냥 뭐 어떤 식으로든 트위터 막 진짜 문제 찬양하는 많아, 진짜 트위터. 그냥 맹목적인 팬클럽 비슷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편으로는 그 지지하는 정당이라든지 그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힘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극렬하게 상대를 비난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아이돌 팬클럽끼리 싸우는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면 한편으로는 그 정치인 또는 그 정치 세력의 지지 기반을 오히려 이렇게 좀 협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좀 정말 그 정치인이 잘 되기를 바란다거나 또는 정치 세력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한편으로는 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후보라든지 지지 세력의 좋은 점들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근거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게 좋지. 막 상대방에 대해서 막 극단적인 힐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걸러내야죠. 좀 그런 건 난 진짜 좀 자제가 됐으면 좋겠어. 정치인에 대한 신격화도 문제예요. 신격화. 신격화를 시킵니까 그 안에서? 그렇지. 그 팬분들이?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단 말이지.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괴롭히는 이런 세력들을 뭐 대신 싸워준다든지 우리들이 물리쳐야 된다. 막 이런. 그런 거면 이해가 되는데 문 대통령을 같이 지지하고 또 가까이 둔 그 정치인 딱 지목해서 저 새끼 저 배반 때릴 거라고 배반할 새끼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공격해. 오히려 다른 이게 무슨 사람들. 씨발 지지자든 이런 지지자가 다 있어. 관심법을 관심법을 터득하셨나? 트위터에 엄청 많아. 이런 새끼들 가짜예요. 뭐 더 볼 것도 없어. 좀 걸러지겠죠 이제 뭐. 아 이게 지금 민주당이 아직도 그런 새끼들한테 휘둘려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드루킹 사건을 보면서 그 멀쩡한 정치인 김경수를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렸잖아. 어? 어떻게 보면 차세대 대권 주자로 좀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이런 걸로 예. 보면은 이제 이게 교훈을 얻어야 돼. 이런 똥파리들은 완벽하게 이제 논외의 대상으로 놓고 니들끼리 나가서 떠들든지 말든지. 그러나 이자들이 당해서 장난치지 않도록 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들하고 손을 잡는다든지 뭐 이들에게 뭐 기웃거린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좀 뭐 교육 거렸나요? 많이 기웃거렸지. 이용한 사람도 있는데. 손도 좀 잡고. 그럼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그랬고 뭐 그냥 온라인에서 시끌벅적하지. 그게 다 대세인 줄 알았지. 그럼 뭐에 3등 했는데. 아 그분 누군지 알겠네. 예. 그 아주 진짜 엄청난 패착을 했어요. 누가 그 주변에서 그렇게 저 사람들하고 손잡아야 됩니다 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새끼 쳐내야 돼요. 나는 제발 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게 다 진실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실 현실은 좀 다른 부분도 그럼.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네. 사실 너무 그쪽에 이제 뭐 댓글이 그게 여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그 상품평들 있잖아요. 그 물건을 살 때 그 밑에 있는 상품평들 그거 다 조작이에요. 거의 다. 김용민닷컴도 마찬가지. 그것도 마찬가지. 그건 아니고 말을 하다 보니까 너 이거 다 먹어. 밥 비벼 먹어. 지금 명예훼손이어가지고 어지러워 죽겠어. 네. 어쨌든 그러니까 좀 잘 이렇게 유의해서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그 새끼들하고 친한 새끼들이 있어요. 응? 친한 새끼들은 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어느 정도 멀리. 이제는 뭐 난 드루킹 몰라요. 그 새끼 나쁜 새끼였어요. 이런다고 관계가 사라져? 네. 뭐 정준영이 조승리랑 안 친한데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 밝혀진 건데. 에이, 참. 하여튼 뭐 드루킹 건으로 인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은 진짜 민주당에게 재앙적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제가 또 아마 이제 말씀드리고 이번 싶습니다. 총선에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은 다 조심할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요. 아니 이 새끼들은 보면은 일반 그 나름대로 이 민주개혁 진영, 진보 진영에서 스피커 되는 사람들을 아주 골고루 다 뭐 그냥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비방모략을 한다고요. 나도 몇 번 다구리 당했어. 그래요. 모 방송에서. 나처럼 당한 건 근데 우리 아니잖아. 상대인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아니 나는 근데 진짜 억울한 게 저 하나 좀 아니 설레를 얘기해 주시죠. 박근혜 예. 정부 때 KBS 아침마당에서도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했다고 쫓겨나. 근데 그런 사람이 왜 내가 또 트위터에서 왜 그런 똥파리 무리들한테 내가 왜 또 욕을 먹어야 되냐고. 아니 진짜 어이가 그러니까 없어. 그렇게 그 막 선동하고 지랄 발광하는 새끼들이 박근혜 정부 때 뭐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뭐 나처럼 진짜 뭐 그때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러면서 뭐 방송에서 쫓겨나 봤냐고 솔직히. 나 진짜 이 말은 할 수 있어. 하고 싶기도 하고. 방송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을 위해서 일한다면 모든 의문이 다 풀리지 않나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황현희 씨. 네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좀 새로운 아 개편에 들어갔죠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개편하면서 나를 쫓아낸다고 하던데. 아니야. 관훈 라이트 클럽으로 관훈 라이트 클럽으로 이제 영전하시는 거예요. 아더 좋은 곳으로 가시네. 네, 그래서 이제 선대인의 경제 뉴스, 네네. 경제 뉴스 날카로운 비평의 시간을 여러분. 그럼 선대인이랑 헤어지는 거예요, 못 우리? 보겠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 예. 너무 아쉬운데요? 예. 오늘 한잔 하셔야겠네 그러면. 오늘 한잔 해. 한잔 하자고 하면서도 뭐 못해놓고. 예. 아, 자, 그럼 황금 선박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한금박쥐가 되는 건가 아니 진짜 이제 이제? 그 타이틀을 바꿔서 네네. 정치 부심이라고. 정치 정치 부심? 예, 절치 부심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 정치 부심. 우리 정치가 이제 뭔가 아, 황금 선박이 이름이 좋았는데. 좋았는데. 그거 어떻게 선이 형님, 없는데? 나 MBC 라디오에서 네. 나 그거 뭐야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해서 네. 거기서 황희 정승으로 이름을 해요. 근데 네. 황현이 할 때 황이고 누구 다 이 성이야 무슨 아, 평론가들 아. 그거 빨아서 하더라고. 네. 선 씨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 선씨. 아니면 선동열, 중, 선동열. 중간에라도 선동열. 내가 씨구나. 이야기하는데 네. 선시성을 가지고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네, 아, 알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이니까 저도 뭐 좀 작별의 인사 겸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황금 선박 언제 시작했죠? 그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작년 9월이면 오, 꽤 됐네요. 꽤 됐다. 예. 6개월이 넘었는데 뭐 6개월 넘는 동안 저도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네. 뭐 교통사고도 당해서 또 몇 번 빠졌고 또 뭐 한편으로는 이 그러면서도 이 황금 선박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보기에 따라서 제 이야기가 이 황금 선박 안에서도 또 불편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없어. 그런 또 사람 제 없어요. 이야기를 또 한편으로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또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 기자로 생활하면서 또 연구자로서 저자로서 계속 살아오면서 늘 생각했던 건 뭐냐면 지금 제 위치에서 이 사회에 바람직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 개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늘 제가 할 일을 찾고 또 그런 기회가 오면 뭐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나서고 했었던 거고요. 황금 선박은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제가 나름의 생각을 알리고 또 나름대로는 조금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그게 와닿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치, 신념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 가치와 신념의 중심에는 그냥 국민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뭐 정치인의 그냥 수사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것, 그것이 최선의 가치고 그런 가치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뭐 저도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민주당이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비판도 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그렇지. 사람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가치와 신념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저는 발언 또 생각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 그동안의 뭐 활동 또 발언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짧게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경제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뭐 사실 황금 선박 진행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제가 충분히 또 이야기 못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한편으로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려워도 이해하셔야 되는 게 경제라고 저는 그렇지. 생각합니다. 그렇지 왜냐? 않으면은 많이 아는 새끼들이 다 네, 근데 그 많이 아는 새끼들이 사실은 보수 우파, 특히 자한당 이놈들이 많이 알아요. 경제를 잘 이용해 먹는 거죠. 왜 걔네들이 부자이고 한편으로는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그런 제도와 정책을 만들 수 있느냐? 걔네들은 그게 빡범인 거예요. 잘 아는 거죠. 네, 어렸을 그런데 때 거꾸로- 부모님 때부터 그런 걸 잘 아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한테 이득이 되는 정책과 제도가 뭔지를 너무 잘 알아.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런 자기네들한테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한테 필요한 그런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 대다수의 삶이 좋아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사실은 좀 어렵더라도 경제 이슈들도 좀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는 아까 이제 뭐 간훈 나이트클럽 이야기 하셨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도 계속 또 뭐 경제와 관련한 그런 이제 설명들, 해설들을 해나갈 테고 예.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선대인 경제연구소에서 매주 훌륭한 보고서들을 발간하고 있으니까 또 그 보고서들을 좀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참고하시면 그 회원 가입하면 유료입니까? 유료죠. 유료인데 뭐 신문을 온라인으로 구독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아, 그래요?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도 좀 구독 좀 해야겠네요. 그러면. 예. 아직 안 했단 말이야. 아, 아직 안 했죠. 다들 하셨어요? 너는 아, 형님 하세요? 구독했었지. 아,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경제적 아, 안목도 구독해야겠습니다. 키우고 예, 또 예.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바람직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뭐 정보도 제공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가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네. SDI 선대인 할 때 SDI 네. nomics.com SDInomics.com 여러분 SDI. 많이 접속하시고 가입해 주셔서 선대인이 더 심층적이고 더 민생에 가까운 그런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네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네. 또 신설되는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뭐예요? 나 모르겠네. 그 스탠딩 코미디. 그거 말씀하시면 네. 저희가 매주 목요일부터 네.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를 주로 이제 하는 이제 후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뭐 하루에 한 30-40분 정도 매주 목요일마다 스탠드업 코미디 정말 미국식 본토 코미디를 가져와서 저희 후배들, 저희 이제 SBS 후배들도 진짜 있고, 진짜 코미디언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출신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랩 팩토리라는 곳에서 네. 그 또 한국계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약간 코미디를 같이 보는데 이거 많이 잘하면은 전수하고 엄청 뜨겠는데 유튜브에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기 이제 이 개그의 무대는 공개 코미디 무대가 아니라 뭐 스탠드업 코미디도 공개 코미디지만 주리를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어떻게 뭐 타이틀을 정했나 우리가? 아직 안 정하지 않아요? 마포 서서 개그 어때? 괜찮네요. 마포 서서 개그. 예. 마포 서서 서서 개그. 개그. 마포 서서 갈비는입니다. 네. 네. 마포 서서 개그. 서서 하는 개그니까. 좋은데요. 서서 네. 개그. 예. 서서 개그라면. 네. 서서 개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황금 선박 마무리하고요. 네네. 우리 저 선대인 소장님과는 또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또 계속 뵐 수 있고 우리 셋은 또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이렇게 네. 정치 부심으로 또 인사 올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